늦게 물들었던 단풍이 정신 못 차리게 겨울이 성큼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도 굵직굵직한 소식들로 가득했는데요. 주요 뉴스를 모아 쏙쏙 정리했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 바로 시작합니다. $1,200원이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이 닿지 않는 골목길 구석구석을 누비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게 마을버스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열악한 근무 환경 탓에 운전기사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서울시가 가사도우미에 이어 이 마을버스 기사까지 외국인 노동자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노동환경, 처우 개선에 앞서 사람을 바꾸자는 건데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논란입니다. 시내 버스가 닿지 않는 골목 구석구석을 다니며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마을버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마을버스 회사의 경영이 급격히 나빠졌고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급여가 더 높은 택배업 등으로 대거 빠져나갔습니다. 올해 기준 서울에서 부족한 마을버스 기사 수는 600명. 특히 젊은 버스 기사들의 이탈이 두드러집니다. 이제 기사님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현재 계시는 기사님들이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어떤 피로도나 근무 강도나 이런 게 이제 악화될 수밖에 없는. 이에 서울시가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비전문 취업, 인하인 비자 발급 대상에 운수업을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기존에도 외국인 운전기사를 채용할 수는 있었지만 외국 국적 동포나 결혼 이민자 등으로 제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비자 발급 기준에 따라 마을버스 기사가 단순 기능 인력에 해당하는지, 인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버스노조는 청년 일자리 보호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기본적인 처우하고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어떤 근무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노조는 민영제로 운영되는 마을버스 기사의 월급이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시내버스 기사 월급의 60%에 불과하다며 인력 수급이 힘든 진짜 이유는 박봉과 경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리입니다. 삼 층 승강장에서 2층까지 올라오는 에스컬레이터 상부 끝 지점에서 이제 그쪽에서 이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책임을 어기고 등을 돌린다는 말을 한자말로 배임이라고 합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는 법률 용어 중에 업무상 배임이라는 말이 자주 들리죠. 쉽게 말해 맡은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회사나 단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뜻인데요. 검찰이 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건 6번째입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관용차를 자택에 주차해두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고 샌드위치와 과일 등 식사 대금과 세탁비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경기도 예산으로 지출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한 금액이 1억 653만 원에 이른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과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이 대표와 함께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 공무원들을 동원해 일명 사모님 팀을 꾸리고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필요할 때마다 관용차를 운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예산을 유용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889만 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 김혜경 씨는 기소 유예 처분했는데
김 씨의 가담 정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지난주 김혜경 씨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판결에서 경기도 예산 관련 내용이 언급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수사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앞서 검찰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지난 7월 소환 통보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Временем подготовки что качество именно ядерное тяга продолжает. 영끌족이란 말 들어보셨죠? 집장만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데요. 올해 2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은 1,972만 명. 놀랍게도 이 중 약 8%는 연소득 100% 이상을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빚을 갚고 나면 쓸 돈은커녕 빚만 더 생긴다는 얘긴데요. 고금리 여파에 결국 경매 시장에 나오는 서울 아파트 물량이 9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매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합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재건축 예정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20평대 아파트 경매에 30명 넘는 응찰자가 몰리며 감정가 20억 원을 50%나 넘긴 가격에 낙찰이 이뤄졌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아파트 상위 10곳 가운데 8곳이 강남 3구에서 나왔습니다. 고금리 여파로 경매 시장에 나온 서울 아파트 매물은 380건으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강남에선 입찰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로 거주 선호도가 높거나 재건축 추진 가능성이 큰 지역의 일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린다는 분석입니다. 똘똘한 채 선호 현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재건축 아파트가 아무래도 이제 가치 상승 기대감이 더 크다 보니까. 하지만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과 도봉, 강북 지역 아파트는 2차례 이상 유찰되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은 물론 감정가보다 20% 정도 낮은 수준에 낙찰됐습니다. 노도강은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데다 실수요자 시장으로 대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 강화로 경매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외곽 지역 경매 매물이 더욱 적체되는 가운데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민희진 대표님께서 대표로 있으신 경영과 프로듀싱이 통합된 원래의 어도어입니다. 올타임 하이, 사상 최고치라는 말인데요. 요즘 비트코인을 필두로 가상자산 값이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옵니다. 친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영향인데요. 그런데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말이 있죠. 가상자산 투자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낼 수 없는 형평성, 그리고 빠듯한 정부 살림살이, 여기에 적지 않은 투자자들의 표심이 달린 문제여서 고민이 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가상자산 대장격인 비트코인 시세가 천정부지로 뛰어오르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과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2년 유예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의 유예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세수 결손 등을 이유로 들며 이미 과세를 2차례나 늦춘 만큼 이번엔 제대로 시행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높이는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매매 수익 공제액을 기존 25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높여 이른바 큰 손해계만 과세하는 방향입니다.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을 해서 당 입장을 최종 확정하는 시점이 곧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과세는 준비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부의 유예안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재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800만 투자자 대다수는 청년인데 이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최근에 많은 손실을 본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겠다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많은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기대에 찬물을 끼얹는 이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국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세를 유예하는 정부안은 자동으로 본회의에 붙여집니다. 민주당이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희입니다. 사조의견의 전환을 위해 현재까지 철도공사와 정부의 입장 변화는 없습니다. 철도공사는 기재부와 국토부의 눈치만 보고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즉흥적이고 파격적이라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각 인선, 결국 탈이 났습니다. 비행기에서 2시간 만에 결정했다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 등으로 낙점 8일 만에 결국 사퇴한 건데요. 새 후보자 지명도 속전속결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적격 인사 논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부처 후보자들도 백신 음모론자부터 성비위 의혹까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겁니다. 충성심 위주의 인사가 나쁜 선택을 불렀다는 평가입니다. 미국 공화당 강경파의 핵심 인물이자 트럼프 당선인의 신복 맷 게이츠 법무장관 지명자가 전격 사퇴했습니다. 법무장관으로 낙점된 지 8일 만입니다. 게이츠는 SNS를 통해 자신의 법무장관 인준이 트럼프 정권 인수의 중요한 과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정치권의 실랑이를 오래 끌 시간이 없다며 트럼프의 법무부는 취임 첫날부터 자리 잡고 준비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성비위 문제였습니다. 하원 조사에서 과거 2명의 여성에게 수십 차례에 걸쳐 $10,000, 우리 돈 1,400만 원 넘게 송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여성은 하원 비공개 조사에서 받은 돈의 일부는 성관계의 대가라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은 2017년 7월 플로리다의 한 호화주택에서 열린 파티에서 게이츠가 당시 17살이었던 자기 친구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명 직후 미성년자 성매수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게이츠가 의회의 인준 문턱을 넘어서기 버겁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명 철회 의사는 없음을 수차례 밝혔습니다. Are you reconsidering the nomination of Matt Gaetz? No. How far are you willing to go to get him confirmed? 게이츠는 하루 전까지도 벤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의회를 찾아 상원의 공화당 소속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여론이 확산되며 버틸 동력이 떨어졌고 트럼프 당선인 역시 다른 선택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교적 차분하고 태연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전속결,
거침없던 트럼프 2기 인선은 게이츠의 낙마를 계기로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급격한 의대 증원은 10년 후유증을 낳을 것입니다. 앞으로 그 책임을 누가 지는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힘찬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